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노후 파산의 6가지 원인 중에 후반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황혼 이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부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배우자라는 존재는 강의 때나 상담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가깝고도 먼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혼 이혼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죠. 그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황혼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륜이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감정적 상처이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내가 충분히 배우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기분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내 배우자도 변했고 이제쯤 잘 안 맞는 배우자가 있다라면 한 번쯤 바꿔도 되지 않나?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꿀 수도 있고 잘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 또 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개인들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황혼 이혼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고요. 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황혼 이혼에 관한 영상을 찍은 것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함께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황혼 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느냐는 고민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다라면 황혼 이혼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황혼 이혼을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황혼 이혼 이후의 정신건강 변화인데요. 보고 있는 남자분들께서는 좀 유감스러우실 수 있지만 통상 똑같이 힘들다가 2년 정도 지나면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나아지고요. 남성의 경우는 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가 됐든지 간에 황혼 이혼이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이런 현상들이 자칫하면 독거노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독거노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돈 문제 혹은 그 이상으로 노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관계의 고립이라고 봅니다. 황혼 이혼은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그런 노력과 대응을 해봤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상담받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좀 나빠진다는 느낌이 있다라면 그런 곳에 부부가 같이 가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는 사실 너무 오픈되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조금 더 문제가 악화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는데 정작 이 부분에 취약한 중장년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의 그 정도를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가장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2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도표를 보면서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얘기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뭐 그게 그거 갖고 다 이게 위험한 것 같은데, 사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내게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이고요. 스미싱은 왜 우리가 문자 같은 걸 받을 때 링크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링크를 통해서 가짜 사이트라든지 악성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하는 것이 스미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조건 그런 것들을 누른다고 바로 감염이 되고 그러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눌렀을 때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아예 먼저 끊으시고요. 끊으시고 그런 부분을 역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택배 같은 것들을 가정해서 또 많이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워낙 택배가 일상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꼭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 사이트나 각 카드사 같은 데 가면 보이스피싱 사례나 금융사기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조기 은퇴입니다. 조기 은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조기 은퇴가 뭐가 문제지? 경제적으로만 받쳐주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에서 손을 뗀다라는 것인데, 일에서 손을 뗀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 혹은 내 여가 활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런 조기 은퇴가 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느냐, 이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시면 굉장히 지쳐 있다 보니까 퇴직에 대한 마음이 꿀뚝 같으세요. 그런데 정작 퇴직해서 나한테 굉장히 많은 여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들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와 똑같죠. 내게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심리와 같은데, 일할 때는 쉬는 시간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쉬는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중장년층들이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쉬고 싶은 마음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업계에서도 퇴직 허니문이란 말을 쓴다라는 얘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퇴직 허니문. 바로 마치 신혼 때 허니문처럼 퇴직 이후에 일정 시점까지는 주변하고 관계도 괜찮고 내 마음도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우리는 바로 현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라고 막상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 어떻게 대부분 보내시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TV를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에 정작 시간을 생각만큼 많이 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은퇴와 관련해서는 제가 딱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쉬셔도 됩니다. 쉬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퇴직 이후에 일을 하고 싶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정도는 생각해 두시고 쉬시자라는 거죠. 그리고 퇴직 이후에 놀아보니까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계속 쉬셔도 돼요. 단 그때에서야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때는 조기 은퇴가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이 뭉쳐지면서 완전한 장기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퇴직 전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쉬고 싶다라면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바뀌면 일을 할 때 뭘 하면 좋을까?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 놓고 쉬시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선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부터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시나요? 나의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 요인 혹은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되는 6가지라고 하는데요. 중대질병, 그리고 은퇴 창업, 자녀 리스크, 황혼이혼, 금융사기, 조기 은퇴 이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위험에 본능적으로 잘 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할 힘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시선을 돌리고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잘 준비하시면 사실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불안을 양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기울여 보신 적이 없다라면 퇴직 전에 지금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괜찮은가? 혹은 내 자녀들은 충분히 자립해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혹은 내가 일이 없어서 갑자기 창업이란 카드를 꺼내들 만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